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경씨도 한번 하세요. 잘 논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압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좋다 그러더니.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제 쉬면 혼자 빠지는 일은 앞으로 저는 없겠습니다. 제가 공약합니다. 없으면 저 없이 또 즐거워할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저는 네, 은실장 없이도 해보고 네. 긍정 없이도 해보고. 그걸 유일하게 다 경험해 본 사람. 아, 이제 다음은 제 네. 차례인가요? 이제 나가면 됩니다. 예. 어쨌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또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네. 지지난주에 이제 셀룰러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되는 블루투스에 대한 음. 얘기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삶에 이제 무선 통신이 없으면 되게 상상도 못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유선으로 연결했다고 생각합시다. 저희가 지금 이거 네, 노트북도 그쵸. 제 맥북도 네. 어딘가에 연결이 돼서 이게 동기화 돼 있다. 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저는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어렸을 때 PDA 열심히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 유년 시절에 이렇게 네. 딸랑딸랑 들고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음. 당연히 집에서 그 PDA 안에 컨텐츠를 넣고 지금 전자수첩처럼 그게 일상이었어요. 영상은 인코딩해서 넣어야 돼. 네, 그게 맞아. 일상이었는데 곰 인코더 썼어. 지금은 상상이 못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불현듯. 네, 곰 인코드 쓰셨어요? 네. 저는 바닥 썼습니다. 바닥. 바닥 오랜만인데? 그 뭐야 뭐 파인애플 얼굴 내어 있는 이것도 있었는데 손 모양으로 핸드브레이크. 된 거. 핸드브레이크. 그건 백룡. 네, 열심히 네. 썼었는데 아무튼 뭐 참 이런 옛날 얘기 하자면은 끝도 없을 것 같고 네. 또 요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게 뭐야? 당연히 이게 당연한 시절이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전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걸 또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블루투스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최근에는 블루투스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TWG라고 해서 트루 네. 와이어레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한 TWG는 유명한 티 브랜드입니다. 네, 찻집이죠. 선이 없는 완전 무선 이어폰 트루 와이어레스 스테레오 TWS가 맞는 표현입니다. 뒤에서도 계속 제가 TWG라고 짓거리는데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 TWS로 치환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폰이 나오잖아요. 양쪽에 선이 없는 이어폰. 네, 그래서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이어폰들이 나오면서 블루투스 없는 게 되게 어색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선 이어폰은 충전 안 해서 좋대. 꽂으면 나온대. 유선 이어폰이 혁신이래. 근데 그 얼마 전에 인터넷 짤 중에 네. 무슨 예능에서 이효리 씨가 네. 그 이제 이어폰을 딱 꽂아서 음악을 듣는데 옆에 있던 핑클의 다른 멤버가 너 아니 선 없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근데 이효리 씨가 덤덤하게 이어폰은 선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서 문득 그치 이어폰은 사실 선이 있어야지.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문득. 근데 요즘 누구나 다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당연하게 좀 쓰시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이제 양쪽 이 이어폰끼리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많이 나오다 네네네. 보니까 블루투스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구나 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런 거 생각나세요? 네. 애니콜에 음. 문근영 씨가 나와서 네네네. 광고하는 애니콜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 피처폰인데 네네네. 투지폰인데도 네. 불구하고 블루투스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요? 들은 거 있었어요. 네. 음. 그래서 사면은 이렇게 귀를 덮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도 따로 살 수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음. 그때만 생각해도 네. 어떻게 이어폰이 무선일 선이 수가 없어. 있어? 선이 어떻게, 없어. 어떻게 하루 종일 이어폰을 무선으로 써?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저저번 주 특집이었던 음. 저저번 주 특집이었던 네. 배터리 특집의 발전과 네. 계속 발전을 얘기하고 있네. 이 블루투스 네. 기술의 혼합으로 음. 이제 이런 TWG 이어폰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쓴다고 하면 그 음악 감상용에 가깝다기보다는 그 뭔가 이제 통화용. 그러니까 헤드셋. 네, 음질에 대한 걸 포기하고 이제 편의성을 취한 이어셋.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제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따라잡는 음질을 갖고 오는 통신이 됐는데 이게 비단 오디오 장비의 업데이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이 올라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음질이 좋아진다는 거 단순히 생각하면 전송량이 그만큼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고음질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와이파이처럼 속도가 이렇게 점점 발전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블루투스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하고 네네네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블루투스 파란 이빨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제일 궁금한 거지. 네. 이름이 왜 블루투스인가? 이거부터가 좀 되게 와이파이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뭐 이런 거였고. 더 신비로워. 와이파이는 뭐 와이파이 피델리티로 나중에 붙긴 했지만 뭐 네네네. 정해진 건 없다였고 블루투스는요 왕의 이름이에요. 아 그 그래요. 호모 블루투스. 에? 호모 블루투스. 아 호모 블루투스 말고요. 오 아니야? 블루투스는 저희 쪽의 왕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지역의 자가발전 스튜디오 안에 왕인데 아, 네네. 아직 네.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디지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블루투스는 음. 그 덴마크의 왕이었던 하랄 1세의 이름을 싸운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 하랄 블로탄 고름센이라는 이름인데 블로탄이 네. 중간에 미들네임이 블로탄이잖아요. 네네네네. 블로탄이 영어로 옮기면 블루투스라고 해요. 아 그래요. 파란 이빨이라는 뜻인데 아 진짜 파란 이빨이라는 뜻이구나. 하랄 1세의 치아가 음. 다 썩어가지고 이 잇몸이 진짜? 다 시퍼런 허렇게 거죠. 물들어가지고 네네네네. 그 별명이 음. 블로탄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그게 미들네임으로 붙여져서 네네네. 하랄 블로탈 고름센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음. 그럼 왜 이빨도 없는 이런 사람을 네. 블루투스로 채용을 했을까? 기리기 위함인가? 왜냐면 네. 이분이 덴마크를 통일해요. 아, 덴마크를 통일하고 그래요? 네네네. 노르웨이 일부 그리고 독일 발트해 연안까지 지배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킹이었죠. 아마. 손이 크네요.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을 네네네. 인텔, 에릭슨, 노키아, IBM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했는데 음. 노키아와 에릭슨이 발트해를 둘러싼 그 맞아. 스웨덴이랑 핀란드 네, 회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두고 고민하다가 음. 이 덴마크의 통일 왕국 1대 왕인 네. 이 하랄 1세의 이름에서 따오지 별명을 않았냐. 따오자. 음. 그러면 나름 의미가 있네. 이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아예 좀, 말도 안 되는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좀 배포하자. 이제 널리 퍼뜨리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뭐 세종 이런 거잖아. 그치 세종 이런 거죠. 광개토 대왕 같은 거예요. 광개토 대왕. 4.0. 네, 광개토 대왕. 그런 거 광개토 대왕 뭐였지? 멋진데? 무슨 얘기 있었거든요. 뭐야? 소프트웨어 광개토 대왕.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거잖아. 근데 이게 이 이름을 처음 제안했던 거는 인텔이에요. 아, 오히려 네. 인텔이. 인텔이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 중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만든 건데 블루투스 왕이 평화적으로 왕국을 통일한 것처럼 네.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 간의 통신을 연결하자. 매끄럽게 하겠다라고 어. 하는 뜻으로 블루투스라고 지었다고 해요. 취지는 좋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전 세계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는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로고도 네. 로고 이렇게 별표에 이렇게 B 모양을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하랄 블로탄을 딴 이름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그것도 룬 문자에서 따왔다고. 아, 네. 룬에서? 룬 문자에서 따가지고 그 바이킹족이 쓰던 네. 룬 문자에서 따가지고 X 그 별표 모양의 B를 합쳐가지고 네. 블루투스로 지었다고. 진짜 이름 되게 의미 있게 줬다. 그리고 잘 되게 만들었어. 뿌듯할 거 아니야. 그 덴마크 쪽이나 그 발트해 연한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할 거 아니야. 이 내용을 광개토 알면. 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 저기 뭐야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이름 광개토로 해야 된다니까. 독도로 한대잖아요. 독도로? 네, 독도도 독도로 좋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음. 그 저는 블루투스 이 뜻을 알기 전에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네네네. 한 명언들이 있는데 거기에 네. 네. 브루투스 너 맞아. 아. 배신자.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의 배신자 같은 느낌인가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는 그래서 왜 저런 이름을 했을까? 배신자 이름. 브루투스. 그거 거기서 따왔구나 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어요. 다르네요. 진짜 다른 의미였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그럴 수 있을 저처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래를 설명해줘도 까먹을 것 같아. 네. 네. 아니 발트해 연안의 아주 유명한 왕 이름이었다. 음.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블루투스는 처음 나올 때부터 근거리에서 전자기기 간에 선 연결 없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개발이 됐는데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네네네. 1994년에 개발을 해서 디지털 통신기기를 위한 개인형 근거리 통신 무선 통신 사업 표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네. SIG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 네. 특별 관심 그룹이란 뜻이죠. 네네네네.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를 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 으쌰으쌰하자. 으쌰으쌰 해볼게 하면서 스페셜 SIG 네. 시그에서 시그라는 단체 안에 뭐 인텔, IBM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모여서 블루투스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그때쯤부터 이제 태동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회사들이 만들면서 이제 이름을 하나 이름을 정하자. 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99년도였으면은 아까 말했던 98년이요? 아까 그 90년대 후반이니까 네. 와이파이가 한창 태동하던 시기와 좀 오버랩이 되네요. 그렇죠. 네. 무선에 미쳐 있을 때. 약간 무선에 미쳐서 세기말 Y2K가 할 때 선을 다 파괴시키겠다. 네, 종말 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까 FCC가 ISM 대역이라고 한 게 몇 네. 기가헤르츠였죠? 2.4기가헤르츠 2.4기가헤르츠였죠. 블루투스도 2.4기가헤르츠였습니다. 편상을 하는군요 거기에 그냥. 네. 왜냐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니까 그렇죠. 뭐 어떤 허가가 필요 없고 이러다 보니까 2.4기가헤르츠를 자연스럽게 네.
하게 되고 와이파이는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5GHz로 넘어가죠. 이전을 하게 되죠. 네. 블루투스는 아직도 2.4GHz를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이 용도가 겹치진 않았었을까요? 서로 같은 목적을 맞아요. 두고 좀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두 개가 목적이 겹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한 사람들의 생각이 둘 다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와이파이는 애초에 인터넷 하기 위한 대용량 통신의 목적을 두고 있었고 네네네네. 블루투스는 아주 작은 데이터를 빨리 근거리에서 보내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좀 궤를 달리했고 달랐네요. 블루투스는 지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5.0이에요. 네. 5.0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3Mbps 겁니다. 속도를 올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군요. 왜냐하면 그런 용도로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네. 2.4GHz를 여전히 쓰고 있고요. 네네네. 블루투스 무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4GHz 대역 중에서 네. 그러면 2.4GHz 대역이란 뜻은 네. 2400MHz부터 2499MHz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앞에 몇 개 빼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한 네. 뭐 그런 주파수 몇 개 빼고 네. 2402MHz부터 2480MHz까지 총 79개 대역을 사용합니다. 1MHz 나눠서. 많진 않네요. 많진 않죠. 네. 많진 않은데 와이파이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요? 블루투스는 되게 신기한 기술을 써요. 네. 주파수 호핑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호핑이 뭐냐면 호핑 투어 가보셨어요? 호핑이 뭐야? 뭐였지? 이거 알았는데. 어디 네. 필리핀 같은 데 여행 가면 이거 물 안경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바다를 여바다 갔다가 저바다 네, 갔다가 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네, 네, 네. 그런 투어를 보고 배 위에서 하루 노는 거지 네, 그냥. 배 위에서 하루 동안 즐기는 거거든요. 근데 호핑 투어 말 그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처럼 네네. 주파수 호핑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M 대역인 2.4GHz가 네. 뭐 전자레인지도 쓰고 뭐 무선 마우스 이런 것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블루투스가 아닌 네네. 그냥 무선 마우스 이런 것들이 쓰다 보니까 되게 간섭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호핑 기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아. 뭐냐면 총 79개의 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대역을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처음에는 네. 뭐 2403MHz로 붙었다가 2407 여기 좀 간섭이 생기네. 그럼 바로 2407MHz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움직이는 거죠.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호핑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엄청나게 빠르게 해요. 엄청 수시로 한 1초에 한 1초, 번씩은 해야 될 1초. 것 같은데. 1초에 한 번씩 네. 1초에 1600번씩 움직입니다. 지랄 발광을 하네. 삐처리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 근데 진짜 발광을 하네요. 네, 진짜 네. 발광을 하면서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페어링이라는 그 절차를 거치잖아요. 네. 블루투스를 할 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떤 이어폰을 찾는다. 그러면 내 핸드폰이 마스터가 되고 이어폰이 슬레이브가 되는데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계속 이 주파수 호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쏘는 쪽과 받는 쪽이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렇죠. 그걸 서로 핑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파수 호핑을 하면서 너 지금 잘 붙어 있지? 네. 잘 붙어 있어. 계속 이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근데 페어링을 한번 거치고 나면 네네. 마스터 슬레이브는 서로 역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네가 마스터 해. 내가 뭐 슬레이브 할게.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실제 그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는 사용자는 크게 느낄 일은 없는 구조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 없어졌다. 거죠. 그럼 그리고 블루투스의 특징 중에 또 네. 다음 특징 중 하나는 블루투스 LE 네. 로우 에너지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네. 배터리 전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렇게 그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걸 상정하고 나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전력에 되게 민감한데 초기에는 블루투스 켜놓으면 배터리 단다고 맞아요. 끄라고. 맞아요. 근데 블루투스 LE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네. 그 우리가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그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있죠. 네네네. 그게 5mW 정도 하거든요. 5mW. 네. 근데 블루투스 LE는 1mW밖에 안 써요. 그 레이저 포인트보다 적게 쓴다고요? 레이저 포인트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호핑이라는 얘기 때문에 블루투스 켜놓으면 계속 신호를 통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배터리에 대한 약간 걱정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크게 의미 없다. 그렇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블루투스 5까지 나오는데 네. 블루투스 1부터 한번 또 짚어보시죠. 역사를 훑어봅시다. 네. 근데 블루투스 1은 은 실장이 아무리 그 골동품을 좋아해도 네. 블루투스 1은 써본 적 없을걸요? 그게 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블루투스는 들어있었습니다. 어. 거기에. 이게 97년에 처음에 나올 때 가장 처음에 출시된 표준인데 네. 1.1부터 1.2까지 개선이 됐는데 네. 721 kbs 네. 킬로 BPS. 킬로 bps
라는 처참한 속도로 네. 뭔가 뭘 전달하기엔 되게 느린 속도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중화에는 실패합니다. 된다 이 정도 된다. 이러고 한 7년 네. 정도가 지나서 2004년 10월에 블루투스 2.0이 발표가 됩니다. 시간이 진짜 오래됐네요. 2004년. 네. 네. 2004년 10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블루투스 2.0은 지금도 만나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때부터 뒤에 뭐가 자꾸 붙어요. 네. 2.0이라는 기술 자체는 되게 느린 기술인데 네. 2.0 자체는 되게 느린 기술. 여기에 Enhanced Data Rate라고 해서 EDR이라는 게 붙어요. 네네네. 블루투스 2.0 EDR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건 들어봤죠. 이러면서 속도를 3mbps 그 되게 늘려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서 이때부터 음악이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NFC를 지원하게 돼요. 네네네. NFC가 뭐죠? 우리가 이걸 뭐 삑하면 삑 하는 교통카드처럼 거. 네. 딱 찍으면 블루투스가 연결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뜨잖아요. 네네네.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 거예요. 2.0부터. 네, 2.0부터 가능해진 거죠. 현대 많은 기술들이 2.0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EDR을 지원해야 초당 3mbps/s로 보내기 때문에 네네. 그래야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그 블루투스 2.0 네. 피처폰 보면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아, 블루투스 2.0라고. 그래갖고 나는 그걸 써보고 싶었는데 네. 주변에 되는 애가 많이 없었고 처음으로 해본 게 연락처 보내기. 아 맞아 이런 게 됐거든요. 있었어. 근데 아무리 해도 안 가요. 맞아. 느려가지고. 맞아. 저는 아까 1.0 없다 했지만 1.0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1.0도 그 왜냐면 97년도부터 PDA를 썼다니까요. 아, 네. 그게 이제 싱크가 기본적으로 선을 연결하는 거였는데 네. 네. 그때는 PDA를 사면 무조건 이게 간지나게 꽂을 수 있는 독이 있었어요. 네. 그걸 꽂아서 써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노트북이나 갑자기 밖에 있을 때 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걸로 블루투스 1.2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쓰면은 이제 환장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 텍스트 한 뭐 10줄짜리 텍스트 보내는데 잠깐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집에 갔다 오는 게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우리가 IR 통신이라고 해서 그 맞아. 무선. 이렇게 기계를 서로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만든 다음에 적외선 통신 양쪽으로 하듯이. 그냥 리모컨을 누르는 예, 기계예요. 맞아요, 양쪽으로 리모컨을 핸드폰끼리 서로 빠르게 눌러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좀 빠르다. 그치. 약간 그거보단 낫다. 네, 이 정도. 그런 네. 그런 게 이제 블루투스였는데 이제 EDR이라는 게 붙으면서 네. 3mbps/s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가 돼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블루투스 5.0 얘기하면서 최고 속도가 3점 몇이라고 했잖아요. 네.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속도는 자체는 기술이 발전이 발전이 발전 안 안 됐어요. 한 거네요.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말씀드릴게요. 주시죠. 네. 그래서- EDR이 어쨌든 생기면서 확 이제 용량이 늘어났고. 네. 네. 그러면서 블루투스 3.0이 출시가 됩니다. 네. 2009년에 출시가 돼요. 네. 2009년에 이때는 플러스 HS라는 게 붙어요. 뭐지? 하이 머시기일 것 같다. 하이 스피드. 아, 예. 네, 하이 스피드가 붙습니다. 하이 스피드예요, HIS가? HS. HS. 네. 아, 예. 그래서 블루투스 3.0은 이론적으로 24mbps/s를 지원합니다.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이게. 3.0이 되면서 네. HS라는 규격을 붙여야지만 24mbps/s를 지원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 기기 간에 네. 블루투스가 붙어 있으면 와이파이를 살짝 빌려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뭐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블루투스 기술 자체는 쓰지 않아요. 야매네. 야매죠. 그래서 와이파이 기술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NFC를 찍으면 블루투스가 뜨는 것처럼 아. 블루투스 HS를 지원하는 장비끼리는 네. 와이파이로 서로 붙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와이파이가 많이 발전을 했으니 그렇죠. 2009년이니까. 겸하는 거구나, 그거를. 네. 이때부터 그리고 3.0부터는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일이 잘 없어져요. 아. 블루투스가. 네. 그러니까 2.0까지만 해도 블루투스가 끊어져요. 쓰다 보면은 또 끊어졌어, 또 끊어졌어 이런 게 있었는데 3.0부터 연결성이 되게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선의 큰 장점 중에 이제 2.0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한 거였고 네, 3.0에서는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1년 뒤인 2010년에 블루투스 4.0이 발표가 됩니다. 진짜 빠르게 발전한다. 블루투스는. 3.0은 네. 그렇게 많이 사랑을 못 받았어요.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4.0도 마찬가지로 3mbps/s를 지원을 했고 네네네. 이것도 HS를 지원하면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빌리면 네. 24mbps/s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블루투스 4.0부터 쭉 나뉘어져요. 블루투스 어떻게 종류가. 네네네. 블루투스 클래식. 네. 그러니까 1.0부터 2.0까지 올라온 블루투스 기술들. 그냥 기본적인 블루투스 늘 클래식. 하던 거, 늘 하던 네. 거. 네. 그리고 3.0에서 나온 HS 기술 있잖아요. 이거는 고속 블루투스. 그래서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라고 하고요. 따로 이제 이름 그 HS 같은 뭔가 타이틀을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 레디라는 이름으로 뺐군요. 고속 완전히. 블루투스라는 네, 이름으로 고속 붙고요. 블루투스. 네. 그다음에 저전력 블루투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네. 새로운 게 추가가 됩니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mW 수준으로
1메가비트/세크의 데이터를 음. 보낼 수 있는. 4.0에 들어서부터 이 LE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면서 IoT 장비 같은 것들에 내장을 하는 게 초점에 맞춰준. 반면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배터리를 좀 꺼놓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4.0 이상부터는 좀 덜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4.0부터는 네. 블루투스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으셨을 그럼 거예요. 그냥 켜놔도 상관없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도 아직 그 옛날 저기 때문에 꺼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제 꺼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013년에 들어서 네. 블루투스 4.1이 등장합니다. 1.1이 올라갔네요. 마이너 버전에 올라갔죠. 네. 이게 왜냐면 음. LTE랑 주파수 대역이 겹치는 거예요. 아 정말. LTE가 자꾸 그 주파수를 간섭을 시켜서 음. LTE랑 공전성을 높이면서 LTE의 영향을 받지 않고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장치끼리 떨어져도 네. 나중에 다시 붙으면 자동으로 붙을 수 있는 기능들이 붙어요. 그게 4.1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 전에도 페어링이 되면 자동으로 붙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뭐 어떤 거리 문제로 이렇게 살짝 멀어졌다 갔다 붙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기존에는 껐다 켰다 하면 자동으로 붙는 건 있었어요. 네네네. 페어링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 있었는데 요거는 아예 멀어져서 잠깐 끊어졌다가 네. 다시 가까워졌을 때 자동으로 붙는 그런 기능들이 붙고요. 네. 그리고 4.2에부터 네. 이제 사물 인터넷 IoT를 위한 지원이 도입이 되고 네. 그리고 데이터 전송 거리가 늘어나요. 음. 블루투스는 100메가 정도, 100m 정도의 네. 거리를 기준으로 두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 기능으로 4.2에서. 네, 그래서 블루투스 4 지원한다고 하면 요즘은 다 4.2예요. 그러니까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됐겠네요. 그렇죠. 4.2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네. 블루투스 5.0입니다. 요즘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5.0이 붙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블루투스 5.0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요. 네. 전송 거리와 그다음에 전송 속도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으면 속도를 빨리 보내고요. 네네네네. 네. 멀리 있으면 속도를 낮추고 더 멀리 보내는 아. 이게 선택적으로 만들 수 오. 있어요. 진짜 좋다. 그래서 전송 거리를 최대 4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멀리까지도 또 쏠 수 있고. 그렇죠. 4.2에 비해서 네. 4배 길어진 243m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진짜 머네. 그럼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적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는데 여기서 블루투스 LE가 아까 1메가비트/세크라고 했잖아요. 네. 네. 요거는 2배 늘려서 2메가비트/세크까지 로우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로우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2배로. 그러니까 이제 로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어폰들도 출시가 가능한 거죠. 그제서야 이제 확실히 그게 또 지원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블루투스 5.1이 2019년에 네. 출시가 됩니다. 5.1은 뭐냐면 5.1은 뭐냐면요. 네. 방향 탐지 기능이 들어가요. 아 예전에 우리 토요일 날 얘기했던 것 중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빔포밍 기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걔한테 신호를 쏴줄 거야 이거였잖아요. 근데 비슷한 건가요? 블루투스는요. 네. 그런 용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아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신호를 장비가들이 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 장비를 찾았을 때 실내에 이 사람이 어디쯤에 있는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야. GPS 같은 거. 네. 약간 GPS 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음. 그래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 문에 블루투스 장비를 하나 달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은실장이 그 문을 딱 지나가요. 그럼 점점 멀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그 문을 지나는 순간 0m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실장은 이 문을 지나갔네? 라고 파악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이더. 이제 그러면 사실 뭐 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네. 아까 말했듯이 속도가 발전하진 않으면서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짜치는 기술들이 이제 자꾸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애초에 속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술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붙으면서 오히려 정말 아까 말했던 모두가 생각하는 그냥 속도, 뭐 이렇게 거리 이런 부분을 다 뛰어넘어서 용도가 훨씬 더 다양해지기 시작을 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통신이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은 다 블루투스 5.0이나 5.1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다 5.0을 지원을 네. 하고 있고. 근데 아이폰 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네네네네. 아이폰에서는 안 돼. 어... 약간 이런 블루투스 장비들 똑같이 마우스인데 네. 예를 들어서 마우스면 컴퓨터는 되는데 네. 폰에서는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블루투스는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블루투스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서 블루투스 장비가 이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네. 명시해 놓은 하나의 책 같은 거를 블루투스 장비들은 갖고 있어요. 이력서 같은 거구나. 이력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HSP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할 때 쓰는 네네네네. 프로파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HFP라고 해서 네. 모노 사운드랑 그다음에 마이크랑 데이터를 받을 때 헤드셋. 그런 것들도 네,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H2DP라고 해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때 쓰는 프로토콜 프로파일이 있고요. 네. HID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마우스나 키보드 네. 이런 거 쓸 때 하는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를 에어팟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있죠. 무선이니까. 되는데 네. 그러면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이크를 쓰면 이게 전화 프로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네. 음질이 되게 안 좋아져요. 좋아지고. 전화용 음질이 되고요. 마이크를 끄면 음질은 좋아지는데 마이크가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프로파일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프로파일만 작동하면 이 블루투스 장비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명세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생활권에서 그냥 장비가 지정해져서 이 장비는 뭐가 돼 이게 아니라 그 블루투스 조약에 들어있는 그 프로파일을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블루투스는 요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은 그걸로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근데 다음번 기술이 발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마이크랑 그 이어폰이랑 동시에 고음질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파일이 프로파일이다.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기술은 발전했지만 프로파일 자체는 아직 예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블루투스에 비해서는 와이파이 비해서는 되게 짧은 간단하게 역사예요. 네. 짧은 역사고 그리고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한 발짝씩 올라가는데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는 건 없었어요. 특히 블루투스 4.0에서 드라마틱하게 바뀐 게 BLE라는 게 들어갔는데 네네. 이 BLE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필수죠, 필수. 1mW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아주 저전력의 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 기기들에게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이제 헤드폰으로 쓰는 프로파일이랑 네. 그 통화에 쓰는 프로파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비슷한 팁으로 가끔 헤드폰을 컴퓨터에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네. 음질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게 헤드폰 프로파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 프로파일로 들어가가지고 네네. 음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블루투스 연결할 때 상태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프로파일을 바꿔서 연결하면 네네네네. 제대로 다시 나오고 이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거 망가졌다. 네, 고장났다. 새로 샀더라고 다시. 아이고. 바꾸면 되는 건데. 네네네. 프로파일만 바꾸면 되는 건데.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네. 참고해 보시면 이 프로파일을 왜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게 왜냐면 전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예전부터 그 음질의 오타쿠처럼 있었으니까 블루투스로 고음질을 듣고 싶다는 열망은 변치 않고 저는 계속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에어팟 프로가 나오면서 사실 에어팟이랑 에어팟 프로가 나오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TWS의 이어폰들 뭐 제나이저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음질 브랜드에서도 무선 블루투스 규격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블루투스 5.0이나 4.1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근데 블루투스 2.0 EDR 시절에 나온 음향 장비들도 네. 있어요. 고음질 장비들이. 근데 이것들이 이제 괜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건 5.0인데 아직도 2.0이니까 음질이 안 좋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기술력이 부족할 뿐이지 용량 자체는 똑같으니까 음질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 부분은요. 네. 네. 압축률이 높아질수록 네. 데이터 음질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송 속도에 대한 그 용량 자체는 3메가인 거는 변함이 없으니 그렇죠. 네, 뭐 전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건 있을지언정 음질의 변화는 좀 적겠군요. 네. 배워갑니다. 또 네. 오늘도 옛날 장비들 다 짱박아 놨는데 하나씩 꺼내서 또 들어봐야겠네요. 네. 에어팟이 참 좋아요. 네. TWS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블루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네네네. 블루투스에 그래서 이번 주 지지난주 그래서 지지난주와 이번 주 해서 선 넘는 통신 특집은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 끝났습니까? 네, 네, 재밌었는데 좀 아쉬웠네요. 네. 네. 그 주파수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일단 네트워크 수업 들은 네. 그 추억도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특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역사 같은 거 말해줄 때는 저 워드 프로세서 책 보면 역사가 나와요. 맞아요. 그 시험 공부하듯이. 1급 딸 때 꼭 네.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기억이 막 났어요. 도움이 좀 됐네요, 저는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음. 아무래도 특히 와이파이는 여러분이 살면서 뭐 공유 같은 것도 사고 그치.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때
뒷면에 있는 걸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많이 될 거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요새는 그래서 와이파이 6를 안 쓰는구나. 아 이래서 BLE라는 글자가 쓰였구나. 네. 이거 안테나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거구나. 그런 걸 하면 실제 이제 도움되는 장비를 살 때 조금 도움이 되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발전한 텀을 생각해 보시면 네. 새로운 거 이제 나와서 보편화 되겠구나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에 제가 5G 얘기를 드렸었고 네. 와이파이 6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음. 블루투스 5.0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모두 네. 다 최신 마지막 기술들이네요. 지금. 5.1에 네. 대한 기술을 네.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럼 보면은 이 세 개가 섞이면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제가 5G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VR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디서 또 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와서 갑자기 또 난리를 칠지 맞아요. 모른다. 맞아요. 이걸 먼저 읽는 사람들이 사업권을 가져간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블루투스 5.1에도 뭐 방향 탐지 이런 거 네.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좀 재미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뭔가 세상을 읽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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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또 이렇게 그럼 근 2주, 그러니까 네. 시간적으로 3주에 걸쳐서 네. 또 이제 선 넘는 통신을 아망드 씨가 특집으로 준비해줬는데 네네. 네. 굉장히 재밌고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마 청취자들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네, 등장하시죠. 그 유튜브 팟빵 파티에 좋아요랑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잘하네. 진짜 연습을 철저히 하고 왔구만. 네, 떼꾸라고 하던데. 네, 여러분 조태꽃 좀 부탁드리고요. 떼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